미국이 2026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카토 인스티튜트라는 카토 연구소에서 새로운 전국 설문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나왔다.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이 독립기념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뭘 기리는 날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여전히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긴 한데, 그리고 건국의 이념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긴 하는데, 정작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가 모닝 컨설트와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 2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6%가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이 1776년 독립선언문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기념문, 독립기념문이라는 거는요,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이라는 거는 7월 4일 날 채택이 돼서 결정이 됐으나 당시에는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요. 7월 4일 날 서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최후의 맨 마지막 서명한 사람은 8월 3일인가까지 서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8월 4일인가요? 까지 서명을 합니다. 마지막 서명한 주가 조지아주입니다. 근데 그 조지아주에서 서명한 분이 버튼 귀넷이라는 분이고요. 이 버튼 귀넷의 귀넷 이름을 따서 만든 카운티가 귀넷 카운티, 조지아주의 귀넷 카운티가 지금 아틀란타 한인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귀넷 카운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틀란타에서 가장 유명한 한인타운이 둘루스라는 곳인데, 이 둘루스가 귀넷 카운티 안에 있고요. 이 귀넷 카운티라는 카운티의 이름은 버튼 귀넷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분의 이름을 따서 한 건데, 하필이면 그게 맨 마지막에 서명한 분이었다. 어찌됐든 간에 이 7월 4일이라는 날짜는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된 겁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시작하게 된 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날인 줄 모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뭐 연령대별로도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 더 모릅니다. 더 모르고요. 오히려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좀 더 아는, 연장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뭐 65세 이상은 72%가 제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39%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나이로 따져보면 53%만 제대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3%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필그림스 랜딩 앳 플리머스 락.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 타고 미국에 도착한 날, 그날이 7월 4일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Ratification of the US Constitution,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 미국 헌법이 비준받은 날이 이거 아니냐,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이게 7월 4일이 아니다. Victory in the Revolutionary War, 지금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7월 4일로 알고 있는 분이 또 6%나 되고요. First US Presidential Election, 처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나 됩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Founding of Jamestown, 이 제임스타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땅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거주지가 만들어진, 마을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제임스타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02년인가에 만들어진 마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만들어진 날 아니냐라고 생각한 분이 또 1%가 있었다. 잘 모르겠다가 무려 23%. 23%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역사를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대해서 물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250주년이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250주년 기념이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데 그 사이에도 사람들이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시민의식에 대한 지식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자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노릇인데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1%가
51%가 매우 호감이 가는 나라다, 미국은. 이 미국이란 나라를 건립한 거에 대해서 아주 좋다라는 게 51%, 아주 좋다가 51%, 25%는 그래 좋다입니다. 그래 좋다. 그럼 합치면은 이게 76%죠. 76%는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도 13%가 있었고요.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란 나라 왜 만들었냐?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3%나 있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는.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보면은 86%가 본인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9%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비록 역사는 모르더라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연구 결과는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국가의 헌법 체계 그리고 자유라는 이상에는 여전히 강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은 What Americans most want children to learn from America's 250th anniversary.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28%라고 차지한 게 뭐냐면 Freedom is rare and must be protected.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것이고 드문 것이고 이건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28%. 그게 이제 28%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patriotism, 애국주의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Loyalty to the country's principles. 그 나라의 원칙에 충실한 것. 그것이 애국주의다. Not to politician or party.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정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원칙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애국주의다. 이제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27%로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3등을 차지한 거는요. 미국의 역사는 반드시 위대한 성취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잘못된 불공평한 것들까지 안 좋은 모습과 훌륭한 모습 둘 다 미국의 역사는 담고 있어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26%로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건전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인데요. 86% 가까이가 헌법이 미국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헌법이. 82%는 헌법이 미국의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믿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나라가 그러한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주의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미국이 건국 이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모습이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그 미국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56%는 향후 50년 안에 미국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물론 이제 언론들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뭐라고 보도를 하냐 하면 일부 극우 사람들, 일부 보수주의자 중에서는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부 보수주의자들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부패 권력 남용 그리고 정치인들이 헌법적 제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공화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사실이죠.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여전히 선호하고요. 58%는 어떤 정당도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답합니다. 72%는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오늘날의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국 이념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민주당원의 81% 그리고 공화당원의 86%가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원의 72%, 그리고 공화당원의 83%는 건국 원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더욱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고요. 더 많은 비율이 건국 이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자들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에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다른 철학적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공화당의 76%, 민주당의 53%에서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기회의 땅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화당 사람들은 76%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53%밖에 안 된다. 물론 둘 다 과반수 이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가족, 국가, 종교에 기반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가 정체성과 더불어서 인종, 성별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46%는 노예제 유지가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원인이 노예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론은 사실은 1619 프로젝트라는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 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민주당이 46%, 공화당이 36%, 한 10% 정도 민주당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 그리고요, 민주당원의 51%는 대법관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공화당원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원은 3명 중에 2명은 현재 9명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것인데, 민주당원은 절반 이상이 13명으로 더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민주당원의 61%는 공화당원보다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민주당원 중에서 61%, 적지는 않죠. 61%가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공산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내지는 이것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원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이기려고요.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보니까 그냥 민주당원보다 말랑말랑한 진보, 중도 좌파 이런 거보다는 확실한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말도 시원하게 하고 잘 싸우고 공화당 사람들하고 붙어서 분명히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었느냐? 다 파퓰리즘입니다. 파퓰리즘. 부자들한테서 세금 더 많이 걷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 폭을 더 넓혀주겠다. 복지 혜택 더 늘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파퓰리즘에 따른 정책들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꼴로 가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였는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복지를 늘리겠다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데 54%가 미국의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답했고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4%만이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에도 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Z세대의 응답자가 61%가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젊은 미국인들은 기성세대보다 건국의 아버지들을 용감한 지도자로 여기거나 그들이 미국 건국의 이념을 계승했다라고 믿는 경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가관도 낮고 역사의식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또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Z세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거의 40%가 공산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지금 미국 국민들 사이, 특히 젊은 층들의 이 정신 상태가 나약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은 미래 세대가 국가 건국 250주년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였는데, 응답자들에게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유다라는 거, 자유.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희귀하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미국의 원칙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미국의 역사에는 놀라운 업적과 심각한 불의, 불공정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설문조사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분열과 시민의식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애국심을 간직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건국 5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250주년이요. 대다수는 여전히 헌법을 소중히 여기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또 앞으로 250년 동안에도 이러한 이상을 지켜나갈 가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디테일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이 좀 우려스러운 사상들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